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 같아요. 물론 이제 늦더위라 그러나요? 근데 최근에 태풍이 이제 몇 개 지나가면서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을 보면은 정말로 쾌청합니다. 아, 한국의 이 가을 날씨는 하늘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일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이로를 이제 타고 가다 보면은 이 가을에 진짜 그 하늘, 구름과 하늘, 그다음에 저녁의 저녁도 아주 일품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 뭐 바쁘시겠지만은 교회 한번 나가시면서 저녁놀이든 또는 뭐 쾌청한 날에 한번 하늘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음, 당분간은 제가 그 전문성 향상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동영상으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무 전문성 향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구성원들, 리더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무기예요. 비장의 무기. 최소 뭐냐? 나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해낼 수 있다. 물론 해당 직급, 해당 연차에 요구되는 수준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직무 전문성 확보라는 부분은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내가 이 조직에서 직무 전문성이 뛰어나. 그럼 굳이 이 회사가 아니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따라서 직무 전문성을 내가 향상시킨다는 궁극적인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당위성이자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직무 전문성 향상 자체를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회사, 회사에서 나한테 도와주셔. 그런 게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예요. 공통 역량,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역량, 이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제공할 수도 있지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과 어떤 요구되어지는 그 관점과 사고들, 이런 부분들은 교육기관 부서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따름인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계속 이어서 오늘 주제는 직무 전문성 향상의 목표. 이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미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 리스트에 올린 글인데요. 이걸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전문성 향상은 구성원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위성이에요. 내가 다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자 카드고요. 그리고 이 직무 전문성 향상은 온리 이 회사만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내 직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전문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의 목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 부여된 업무 목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지 않은 목표예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통상적으로 CEO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은 한 최소한 자신의 임기와 연동을 해서 3년 또는 6 년, 대부분은 이제 5년 정도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하죠. 물론 비전이라는 걸 내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5 년치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의 그 전산 목표가 주어지는 거고, 해마다 정해진 전산 목표는 말 그대로 쉽지 않은 목표예요. 왜? 5년 뒤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래 치거든요. 근데 이 목표는 단위 조직에 또 할당되고, 단위 조직에 할당된 전사 목표는 결국은 특정한 개인에게 할당되는 거죠. 따라서 개인들에게 주어진 업무 목표는 뭐 대부분은 직무 수행을 통해서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ybody보다는 내가 속한 부서에서 쉽지 않은 할당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공통 역량도 중요하지만 핵심가치 실천도 중요하지만은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과 그것에 필요했던 경험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작년과 같은 실적을 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이상의 실적을 내려면 결국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과 어떤 노하우들이 최대한 발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직무 전문성 향상의 목표는 전사 목표 달성이 돼야 돼요. 물론 전사 목표에서 나한테 할당이 되어진 것 여기에 국한되는 거죠. 물론 팀 고유 또는 개인 고유의 업무 목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목표치는 당사자 또는 부서장이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죠. 근데 그 고유의 목표조차도 전사 목표와 연동을 한다면 당연히 그 목표 수준은 점점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거나 다운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직무 전문성 향상의 목표는 전사 목표에서 나한테 할당되어지는 것 이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단기적인 아주 최소한의 그 목표가 돼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목표가 정해지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이루어지죠. 결과물에 대한 건 업적 평가로, 그 과정에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로. 그래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거는 주어진 업무 목표 달성인데 그것에 필요한 것은 특정한 지식과 기술, 거기에 필요한 태도 같은 거 보통 이제 마인드 관점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최대한 발휘가 돼야 목표 달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직무마다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다 다르니까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것도 쉽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 주관 부서에서 다 다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HRD 실무자조차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전문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어떤 필요한 요구되어진 태도, 뭐 특정한 지식과 기술, 이제 사고 방식 등 이런 것들도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RD 담당자조차도 자신의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을 쉽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역으로 해당 부서장, 당사자들이 주어진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이 또 요구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사실 가장 잘 알아요. 특히 리더들이 더 많이 알죠.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면 인제 리더가 생각하는 업무 목표 달성을 필요한 이만큼의 목표가 있는데 구성원의 지금 현재 전문성 수준이 이만큼이에요. 이 갭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 갭 향상 부분이 최소한의 직무 전문성 향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주도는 누가 하는 거냐? 부서장과 구성원 당사자라는 거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에브리바디 모든 임직원들의 적용되는 공통 역량, 핵심가치 포함된 이 부분은 교육기관부서의 몫이에요. 하지만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직무에 관련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현업부서, 부서장과 구성원 당사자의 몫이다. 우리가 그 공통 역량 그러면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부분에 아주 일반적인 행동에 관련된 거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순위, 제가 연구직이 한 과반수 차지하는 그 계열사요. SK그룹의 계열사에 그 근무했을 때 이제 보니까요. 연구 직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무엇입니까라는 부분에 이제 답을 하려고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그러니까 논문도 많지 않고 자료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찾아보니 결론적으로 연구 직군, R&D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한테 요구되어지는 역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정한 지식과 기술 전문 역량 말고. 그게 바로 우선순위 선정, 효과적인 시간 관리, 의사결정 등이 포함되더라고요. 이게 '어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역으로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동의하는 게요. 제가 다녔던 회사와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똑같은 스펙의 구성원,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온타임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온 타임에 납품을 못 했습니다. 스펙은 똑같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드웨어도 똑같고 거기에 근무한 사람 하면서 인적 자원도 비슷하고,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국 요런 부분에서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분석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추정해 보면 우선순위 선정, 시간 관리, 의사결정 부분은 충분히 업적 그 일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영향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직무에만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직무에는 또 특별히 이게 또 강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전문 역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직무 전문성 향상 부분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요 뭡니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이거는 교육기관 부서의 목이에요. 그래서 직무 전문성의 향상은 뜬구름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할당된 업무 목표 달성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보다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당장 수행해야 될 과제를 납기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있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인 거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뭐 저의 이야기가 좀 독특하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뭐 국적 상관이 없습니다. 업종 상관이 없어요. 회사 규모 상관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을 약정을 했으니 회사에서 달성할 목표 부분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 그 목표가 개인의 목표까지로 연결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거죠. 물론 그 목표치가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그 자체는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연봉이 향상되려면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면 전년보다는 실적이 높아야 되잖아요. 잉여가 커져야 나눠 가질 게 더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목표는 전년보다 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목표에 미달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보다는 목표가 미달됐으니 목표를 초과 달성,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이상을 달성한 사람과는 차등 보상을 하겠다는 부분은 그것도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에 미달되거나 목표를 향상되거나 이 부분은 잉여, 작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데 차등 적용되는 관점인 건지, 중요한 거는 하여간 내가 작년보다는 업을 보상을 더 크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단 목표치에 가깝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과 동일한 목표가 되면은 작년보다 똑같은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최소 그보단 낮게 받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성원 당사자는 회사에서 원하냐 이거죠. 그래서 아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내가 특정한 회사에 언급돼 있지 않다면, 목매이지 않다면 나의 그 업무 전문성 향상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올해의 업무 목표 달성은 아니어요.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하지만 내가 특정한 회사에 얽매여 있다면 그 회사의 그 회사에서 할당된 목표, 그 목표가 나의 전문성 향상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무 전문성 향상은 회사를 위해서 좋은 거, 회사를 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육기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교육기관 부서조차도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 끙끙 앓는단 말이에요. 자기 것도 안 되는 판인데 타 직무까지 되겠습니까? 물론 제도적인 접근을 해요. 하지만 직무 전문성 향상은 아무래도 현업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걸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들을 교육기관 부서에서 제공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육적으로부터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D 직군에 있어서의 업적에 있어의 차등을 만드는 데는 오히려 공통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주관부서는 공통 역량 또는 핵심 가치 이와 관련되는 것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기여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그럼 나는 현재 직무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 당사자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시잖아요. 목표가 있어.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려는데 보니까 부족한 게 있고 뭐 부유한 게 있고 또 어느 정도 이 차이가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럼 리더도 알아요 사실은. 1년 내내 수년간 지켜봤는데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갭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해?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진짜 밉상입니다. 그러니까 업적도 안 좋아 노력도 안 해? 그럼 역량 평가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무 전문성 향상이라는 것이 구성원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직무 전문성의 향상은 내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의 올해 한 해치의 나한테 부과된 업무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 그걸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태도, 또 마인드와 관점들, 이런 것들의 향상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한결더 무엇에 집중할 건지가 보일 겁니다. 자, 우리들은 직무 전문성 향상이라는 경쟁에 있어서 뭐 국가 경쟁 아니면 뭐 콘테스트 나가서 1등 하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부서 내에 있어서 여러 명이 근무할 경우도 각자에게 요구되어진 직무 전문성 향상은 또 달라요. 전적으로 부여된 업무 목표에 연동을 한 직무 전문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펙이 스펙보다는 스코프가 좁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1 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한 과제, 업무 목표를 빼고는 지금까지 해온 게 있거든요. 따라서 불가능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설령 목표 수준에 미달이 되더라도 내가 작년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 데는 분명히 이득이 된다. 그리고 직무 전문성 향상이 됐다면 지금 속한 회사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나의 몸 가치는 올라가는 거니 그런 노력이 헛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무 전문성에 관련된 현재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올해 여러분에게 할당되어진 업무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걸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 현재 어느 수준입니까? 그 갭이 어느 수준입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시기적으로는 올해 이제 실적도 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제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원책도 같이 제공을 해 줍니다. 근데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회사 차원에서 부서장 차원에서 이제 그런 걸 할 텐데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한 해에 한꺼번에 보다는 한 해에 그 부여된 할당된 업무 목표에 비중이 큰 거, 중요도가 높은 거 이런 부분을 초점 맞춰서 직무 전문성 향상을 뭐 해마다 꾸준하게 한다면 분명히 향상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